여러분,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그럼 지금 당장 하세요. 왜냐고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제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인생 경험을 조금 말씀을 해드리자면 저는 나름 하고 싶은 거를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하나하나의 도전으로 그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만한 성장을 했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 인생 스토리를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리자면 저는 아이돌을 꿈꿔왔었어요. 아이돌이라는 꿈을 13살 때부터 22살까지 가지고 있었고요. 학창시절에 잠시 아이돌 연습생이 되기도 했었지만 그때 잘려버렸고 근데 그때가 고3이었어요. 그래서 입시 준비를 하나도 해놓지 않아서 원하는 대학교는 수시에서 다 떨어지고 정시로 전문대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간호학과? 라고 하신다면 저한테도 굉장히 띠용이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이돌이 꿈이었기 때문에 아이돌이 안 되면 뭐 먹고 살지? 라는 고민이 가장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학과를 가면 취업은 보장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러면 내가 간호학과를 가면 아이돌이 되지 않아도 먹고 살 길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정적인 길이라 생각을 해서 간호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아이돌을 다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 2년 동안 또 아이돌을 준비를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저는 그 2년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결국 아이돌은 되지 못했지만 그 2년간의 추억은 지금 회상해봐도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원하는 걸 하면 이렇게 행복한데 그리고 나는 간호사라는 직업과는 적성에 맞지 않는데 내가 간호사를 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는 좋지만 제가 간호사로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게 뭔가 제 삶이 없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내 삶인데 내가 없는 느낌. 그래서 간호학과에 복학하는 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을 포기한 다음에 간호학과를 탈출할 해결책을 혼자 생각을 했었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수능이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연기 입시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때 연기 입시를 보게 된 것도 왜냐면 연기자라는 꿈이 내 마음 한켠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왕 다시 입시하는 거 연기 입시를 한번 봐볼까? 해서 갑자기 연기 입시를 보게 되었고 이때 진짜 어메이징 했던 거는 제가 대사 한 줄 읽지도 않은 상태로 수시 원서 6개를 그냥 지원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도 이제 희극 대본을 찾아서 딱 읽어봤는데 저희 엄마가 하신 말 윤정아 너 큰일 났다. 저도 제가 그렇게 발발 발연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었거든요. 오히려 발연기를 하신 분들조차도 저보다 잘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제대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혼자서 수시를 준비를 했었는데 정말 매일같이 울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열심히 했지만 수시를 광탈을 하고 다시 연기 학원을 가서 제대로 배우기의 시간이 좀 짧았었지만 아무튼 2달 정도 배웠었고요. 그러고 정시를 봤지만 정시마저도 다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연기 입시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내적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단단해졌고 더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자신감도 더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연기 입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결과도 다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저는 연기 입시를 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났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배운 게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연기 재입시를 할까? 편입을 할까? 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이었었고요. 그러다가 전 또 여러 이유로 편입을 선택을 했었죠. 왜냐면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다 적어봤었는데 그 끝에는 좀 창피하게도 학교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좀 학벌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었나 봐요. 그래서 편입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왜냐면 편입이 학교를 쓸 수 있는 게 더 많다 보니까 뭐 하나 걸리겠지라는 생각으로 편입을 했었고 그러면서 복학을 하면서 편입을 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나 현역 때는 편입마저도 다 광탈을 했었죠. 하지만 저는 간호사가 될 생각은 1도 없었기 때문에
휴학을 하고 다시 편입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의 학교, 서강대학교 심리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이 사건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강대에 와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근데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할 수 없는 경험들이에요. 제가 다 발로 뛰고 찾아서 한 경험들이었고, 그거를 통해서 성장을 엄청 많이 했었죠. 그 중에는 이제 밴드 동아리를 하면서 다시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노래가 만들고 싶어져서 학교에서 노래를 만들 수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직접 작사, 작곡을 무작정 하게 되었고, 또 펜싱 동아리가 있길래 이거는 학교에서가 아니면은 하기가 쉽지 않은 동아리인 것 같아서 뭐 펜싱 동아리도 해봤고, 그리고 영화 동아리도 했어요. 근데 영화 동아리는 제가 그 연기 입시를 하면서 연기가 너무 재밌어서 배우가 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영화 동아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 무작정 부딪혀 봤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했지? 라고 한 도전 중 하나가 제가 영화를 만든 사건이었는데요. 배우로서만 영화를 만들다가 제가 현장에서 직접 감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거를 사전에 준비를 하는지, 어떤 지시들을 내리는지, 영화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같이 보고 배우다 보니까 점점 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다 처음 영화를 만드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그 부족한 점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았어요. 아마 완벽한 현장을 보면 오히려 배울 게 없었을 것 같아요. 뭐가 잘못돼야지 이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족한 현장을 통해서 각각의 시스템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영화를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재가 생각이 나서 이틀 뒤에 팀원들을 다 모으고 2, 3주 뒤인가 바로 촬영을 했습니다. 아주 급박하게 촬영을 준비하고 촬영을 했었죠. 이걸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기에 너무 힘들어서 대상포진까지 걸리긴 했었지만, 자랑은 아니지만 아무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서 영화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여러분, 제가 연기를 하지 않았었더라면 제가 영화를 만들 생각을 했었을까요? 저는 못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연기를 해봤기 때문에 감독을 하면서 배우분들에게 어떻게 연기 지시를 내려야 되는지 그거를 보여드릴 수 있었고, 그 전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영화를 편집을 하면서 처음으로 편집 툴을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제가 엄청난 기계치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편집을 제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막 부딪혔죠. 편집을 하는 것도 힘들게 부딪혔었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음악을 삽입을 했었는데, 그리고 사실 제가 영화를 만들기 바로 직전에 음악 툴을 다루는 미디 수업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사운드도 조금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배운 약간의 지식을 영화 편집을 하는데 써먹을 수 있었어요. 약간 소리 같은 거, EQ 같은 거 만지고 원하는 소리 찾고 이런 거에 도움이 되었고요. 또 영화를 만들면서 제가 영화를 편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직접 편집을 한번 부딪히지 않았었더라면 편집을 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도 상당히 미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 본 것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또 제가 기타도 배우고 있는데 이 기타도 20살 때 그때 보컬 학원에서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서 무작정 그냥 통기타 하나를 사고 혼자 조금 띵가띵가 거려봤어요. 그러고 끝나긴 했지만 제가 다시 기타를 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기타를 다시 시작을 했을 때 스케줄이 벅찬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뭔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그냥 해버렸어요. 해버리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그냥 혼자 하고 싶어서 기타를 띵가띵가 거렸던 그 경험이 다시 기타를 치는데 그 장벽을 낮춰줬고요. 그래서 좀 더
잘 따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기타를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또 너무 바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수업을 많이 못 나갔긴 했지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만약에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거를 시작한다고 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일단 시작하세요. 여러분, 시작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조금이라도 해놓으면 나중에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때, 너무 하고 싶을 때, 그때 도전을 하게 하는 그 장벽을 낮춰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실행함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하세요. 도움이 안 되는 건 없어요. 지금 당장 하고 한두 번 하고 그만둬도 괜찮아요. 이 한두 번 한 것도 그 일에 대한 친숙함을 높여줘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당장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제가 뭐 너무 허황된 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중요한 건 이게 메타인지가 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내 가슴속에 너무 깊게 박힌 것들, 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들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 엄청난 일이 아니면 특히나 무언가를 배우는 거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언젠간 다 쓰여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실천을 하고 부딪히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고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주위에서 말린다면 그때는 먼저 그게 너무 허황된 일인가? 를 생각을 하시고, 그런 일이 아니라면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데 말리는 거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본인을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정말 당신 편일까요? 정말 내 편은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느껴보시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탄생 이유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럼 갑작스러운 주절주절